안녕하세요. 정기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논문을 작성할 때 이제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제가 이 전 영상에서는 논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지식을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에 추가하는지 약간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팁을 몇 개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이 프레임이 있다. 논문은 이제 이 논문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연구가 없었다.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을 하겠다. 그리고 나온 결과가 뭐다. 그리고 기여점이 뭐다. 이거로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점은 이제 논문을 처음 쓰게 될 때 어디서부터 쓰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. 왜냐면은 이게 논문을 쓰다 보면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메소돌로지부터 쓰는 겁니다. 저도 제가 석사 과정을 할 때 논문 작성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었는데 혹시 그런 수업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 학교에 그런 수업이 있으면 듣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.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은 이제 메소돌로지부터 써라. 왜냐면은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합니다.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방법론을 취했는지부터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논문이 수월하게 써집니다.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배웠던 순서는 메소돌로지부터 쓰고 리절트 쓰고 그다음에 컨클루전 쓰고 그 다음에 리터레처 리뷰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앱스트랙 타이틀 요렇게 쓰라고 제가 이제 배움을 받았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이 왜 필요한지를 쓰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사전 배경 지식이 조금 넓어야 됩니다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이제 논문들이 어느 지식들이 쌓아져 왔는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을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도 교수님이 조금 이제 방향을 잡아주시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잡히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다 씁니다. 왜냐면은 이제 이 논문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에 어떤 논문이 있었는지가 제 머릿속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이렇게 순서를 이제 중간부터 쓰다 보면은 처음과 중간이 가끔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까지 쭉 쓰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 쓰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마지막으로 손을 보고 논문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.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은 내용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. 이것은 다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.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메소돌로지부터 쓰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네 약간 그런 게 생기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논문을 여러 편을 쓰다 보면 이제 그것이 생기니까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박사 과정까지 한다고 보면은 이제 SCI급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했죠. SCI나 SCI-E, E는 익스텐션입니다. 그렇게 해서 좋은 저널에다가 논문을 실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됩니다. 이제 방법이 한글로 써놓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는 방법이 있죠.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.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 영어로 읽었을 때 굉장히 어색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런 표현을 점점 스스로 줄여가는 과정을 거치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냥 바로 영어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. 그러다 보면은 또 영어가 늘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뭐 영국이나 미국의 뉴스
뭐 BBC, 뭐 CNN, 뭐 워싱턴 포스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코노미스트를 보고 있는데요. 근데 그런 신문들을 보고 표현을 익히고 읽고 쓰다 보면 이 영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이제 한글 저널에 이제 한국 저널에다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면 바로 영어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은근히 언급을 했었는데요. 이제 의문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연구 질문이 생기고 가설을 세워서 이제 결과를 창출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가설을 대부분 세우죠.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물론 논문을 보다 보면 대부분의 논문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. 그런 식의 논문이 많죠.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논문의 가치를 인용 지수로 평가를 하다 보니 인용이 많이 되는 약간 그런 식의 연구만을 쫓게 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안 좋게 나온 결과를 보고하고 그 왜 안 좋게 나왔는지가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지식계에서 더 많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물론 세상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갈 수 있죠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인용이 몇 번 됐느냐 가지고 그 연구자가 얼마나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조금 이제 편협한 접근 방법인데요. 일단은 약간 저도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 압박관념이 좀 있었습니다. 이제 그거를 이제 털어버려야 이제 연구 윤리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안 나왔네를 제대로 보고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안 좋은 이제 사례가 이제 황우석 교수님 사건이죠. 이제 서울대 생명공학과에서 네이처 사이언스의 엄청난 저널에 논문을 계속 싣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압박을 많이 느끼셨겠죠.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연구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도 우리가 지식 창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아무래도 학계 쪽에서 학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도 존중해주는 그런 풍토가 생겨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견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면은 어디다가 내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. 이제 컨퍼런스가 됐던 간에 저널이 됐던 간에 이제 어디다가 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.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주로 냈던 저널들이 있습니다. 주로 내시는 저널이 있고요. 그 저널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많이 이제 봐야 됩니다. 이제 내가 쓴 논문과 비슷한 느낌의 이제 비슷한 토픽을 다루고 있는 저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저널 자체에 소개가 있거든요. 그럼 그 저널을 이제 어떤 저널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일단 그곳에다가 내는 것이 가장 본인이 논문을 추후 게재하는데 높은 확률로 이제 억셉이 됩니다. 아주 간단한 방법은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 교수님께서 야 여기다 내는 건 어떻겠냐 약간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이제 거기다 내면 되고요. 나중에는 박사과정이 조금 후반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오히려 여쭤보시거든요. 이제 네 논문 어디다 내고 싶냐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 정도 이제 개념은 있어야죠. 아 여기다 내면 될 것 같은데요. 그 정도는 돼야 나중에 박사를 졸업을 하고 내가 여기다 내면 되겠다. 아니면은 조금 내가 기존에는 여기에다가만 냈으니까 조금 새로운 데다 도전을 해보자. 약간 그런 것들을 보는 시야를 기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. 논문 특히 저널이 출간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논문을 다 쓰고 이제 냅니다. 낸 다음에 이제 그 저널의 에디터 있잖아요. 에디터가
이 논문이 본인 저널의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성격이 안 맞으면 대부분 1, 2주 안에 리젝을 때리더라고요. 그래서 리젝이 안 되고 뭐 한 3주 넘어간다. 그러면은 이제 리뷰 과정으로 넘어간 겁니다. 이제 리뷰는 저널마다 이제 리뷰어를 몇 명을 배치하는지가 다른 것 같은데, 이제 제 경험상은 2분에서 4분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리뷰어들이 이 논문을 읽어보고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이 자체만으로 괜찮은지 그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. 만약에 왜 억셉이 되는지, 왜 리비전을 해야 되는지, 왜 리젝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줍니다. 리비전은 이제 마이너 리비전, 메이저 리비전이 있긴 한데요. 일단은 어차피 고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리비전을 하면 억셉이 되면 그냥 억셉이 된 거고, 리젝이 되면은 이제 다른 저널에다 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리젝이 된 이유들을 이제 보고 이 부분을 내가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저널에 내든 그런 식이고요. 만약에 리비전이 왔으면은 리비전을 이제 하라는 부분, 이제 이 부분이 부족하다, 고쳐라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고쳐서 똑같은 리뷰어들에게 다시 보내는 겁니다. 논문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좋다 그러면 이제 억셉이 되는 거고, 또 뭐 리비전을 해라 그러면은 또 리비전을 하는 거고, 이제 그 고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친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리젝을 때릴 수도 있고, 이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제 반복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억셉이 되는 거죠.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팁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봤고요. 혹시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팁을 만들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. 정기사였고요. 감사합니다.